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남희입니다. 어느덧 바람 끝이 보드라워졌죠. 팔대산 가지 끝에도 연초록 기운이 살짝 비치는 설레는 봄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계절, 우리 마음속 동심을 깨워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수원의 보물이자 억수의 아버지, 지동의 윤수천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화 쓰는 윤수천입니다. 이 새 봄에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3월에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찾아오셨는데요. 꺼벙이 억수 시리즈가 새 옷을 입고 나왔다고요? 아, 네. 이번에 꺼벙이 역수 시리즈 5권이 새 출판사 책모종에서 새 얼굴로 나왔습니다. 각 권 2,000부씩 총 1만 부가 서점에 깔렸지요. 기분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지요. 내가 쓴 책이 새 얼굴로 독자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렌다고나 할까요? 아, 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작품 중에 가장 애정하는 작품이 억수 시리즈가 예, 아닐까 그렇죠. 네, 싶은데요. 네, 그죠? 네, 억수가 탄생 비하도 참 재미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림 작가를 또 먼저 섭외하셨다고 아, 했는데요. 예, 예. 그 스토리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2007년 가을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까지 학습지만을 내던 신사고 출판사에서 어린이 책을 내기로 하고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바로 저였어요. 네. 그런데 저를 찾아오기 전에 그림 작가 원유미 선생부터 찾아간 거 있죠. 거기에는 그럴 아, 만한 사연이 있었어요. 몇 해 전에 엄마와 딸이라는 동화책을 게린북 스쿨에서 낸 바 있는데 그 책 이 그림을 원유미 선생이 그린 거예요. 아, 네. 헌데 그림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 바람에 책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네. 그림 덕을 본 거지요. 네. 출판사 측에서는 바로 이 점을 눈여겨봤다가 네. 윤수천이가 책을 써주면은 원고를 주면은 그림을 그려주기로 약속을 받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 미리 작가 그렇죠. 섭외하시고 찾아오신 왜냐하면은 거네요. 그림 작가들에게는 일정이 되게 짜여져 있는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 그림 작가부터 찾아가서 윤수천이가 써주면은 원 그림을 그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저한테로 온 거예요. 예, 조금 순서가 음. 바뀌었지만 예, 어쨌든 그것도 재미난 일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 합니다. 네, 네. 그럼 억수의 그 약간 그 모습이 네. 그러면 그 이 같이 그럼 논의해서 그 얼굴이 탄생된 건가요? 선생님하고 그렇죠. 작가님하고요? 일테면은 원고를 보고서는 원유미 선생이 억수의 그 얼굴을 갖다가 뭔더라고 할까 탄생을 하나의 작업을 예. 했다고 할까? 네네. 예, 하나의 새롭게 하나 자기가 창출한 거죠. 아, 선생님이 예, 글을 보고 그렇죠. 그 글의 내용을 억수의 보고서는 그 억수의 그 예, 예, 이미지를 예. 뭔가 탄생 좀 어리숙하지만 네. 좀 진실된 거, 착함 네네네. 네. 이런 것들이 글이 나타나는 것이 억수의 네, 얼굴이거든요. 그림에 그게 예, 예. 나타나더라고요. 그걸 이제 아마 원유미 선생이 눈여겨 보고서는 예, 아. 잘 그려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선생님 저희 방송 중이라 네. 그 음소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은. 음, 음, 예, 음, 핸드폰은 음, 그 소리를 음. 무음으로 해 주시고 난 무음을 예. 할 줄 몰라요. 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제가 쉬는 시간에 네, 봐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그게 초안이 바로 그 억수 이미지셨나요? 그렇죠. 아, 네, 초안 네, 바로 오케이 하셨어요, 예, 예, 선생님이? 예, 예, 아, 보자마자 억수 느낌이 확 예, 나셨나 예, 예. 그 봐요. 원유미 선생이 결국은 먼저 게린북 스쿨에서 엄마와 딸을 낼 적에도 네. 어떤 제가 그리는 어떤 그 아이의 얼굴이라든가 심성 같은 것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아. 예, 아, 책을 엄청 글을 예. 정독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시나 보네요. 저를 찾아오기 전에 원유미 선생을 아, 만난 것도 글 아. 작가와 그림 작가가 서로 궁합이 맞는다고 할까? 맞아요. 그 예, 궁합이 필요한 것 그것도 필요한 같아요.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먼저 찾아갔던 거고 요번에도 음. 제 원고를 원유미 선생한테 부탁하기로 했던 거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또 원효미 선생님이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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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오, 네, 다시 봐야겠네요. 또 아, 원작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초판하고의 차이도 한번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원래는 그 억수 시리즈를 몇 권으로 처음에 만드실 때 몇 원래가 권으로 저 첫 권 억수 꺼봉이 하나만 억수를 냈는데 네네. 그것이 교과서도 실리고 네. 한누리 독서 본부 운동에 추천 도서로 들어가고 네. 또 그 해에 창작 50선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결국은 출판사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써달라. 네, 그래서 아. 기꺼이 써준 것이 꺼봉이 억수 아나바다. 예, 이제 네. 요걸 썼고 환경관계죠 이거는. 그다음에 네네네. 이제 또 다시 쓴 것이 꺼봉이와 꿈을 치는 비행기 이걸 네. 썼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제 유기견 얘기를 또 썼지요. 생명의 어떤 소중함을 다룬 꺼봉이 억수와 방울소리. 네, 그리고 아. 그다음에 이제 우정의 어떤 그 한마당을 그린 꺼봉이 억수와 축구왕이라는 그래서 아. 5권을 못 아 네. 썼습니다. 네. 저희는 남자아이들이랑 예. 꺼벙이 억수와 축구왕을 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 예. 네네네네. 예 그래서 네. 또 그런 감성들이 네. 되게 그 이후에 계속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 이번에 그럼 그 5권이 다시 다 리뉴얼된 그렇죠. 다시 거죠? 나온 거죠. 새 얼굴로 아 네. 판형도 바뀌고 네. 뭐 내용도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내용은 그대로고 네. 그림도 결국 원유미 선생이 그렸으니까 먼저 걸 아. 많이 썼고 네. 새롭게 조금 기울이는 것도 있고 뭐 조금씩 약간 음. 보완을 했다고 그럴까요? 네. 아 약간 현대적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아, 네네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 기대가 되네요. 네. 음. 그러면 그 5권의 작품 중에 네. 그래도 그 좀 제일 애정 가는 작품이 뭐 아무래도 첫 권이라고 아 첫 봐야죠. 권이 아 그렇죠. 첫 자식이 제일 그렇죠. 마음에 와 닿는 것 네네네.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2탄, 3탄, 4탄, 5탄이 나갔으니까 하나의 음. 바탕은 모델은 꺼봉이 억수로 아 봐야겠죠. 그럼 이 얘기만 조금씩 바뀌는 거죠. 아 네. 꺼봉역수가 가장 첫 권이 마음에 그렇죠. 드신다는 네네네네.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꺼봉역수라는 글을 네. 쓰시게 된 계기나 뭐 네. 그 모티브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제가 여기 수원 중앙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네. 15년간 그 어르신을 위한 글짓기 강좌를 했어요. 아 그때 네. 수강생 한 분이 이름이 바로 저 최억수라는 분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을 하신 아 분인데 이제 네. 그 성함을 듣자마자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네. 동화 주인공으로 써야겠다. 아 예, 마침 그때 또 그분 청탁도 받았고 아 해서 양해를 구했지요. 선생님, 제가 조남을 갖다가 요번 쓰는 동화의 주인공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했더니 기꺼이 아주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아주 네. 즐거운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최억수, 아 억수 이야기입니다. 그게 꺼봉이 억수. 최억수 교장 네네. 선생님 있었죠. 아 예. 성함이 따로 실제 있었죠. 있으셨네요. 그분의 이름을 갖다가 그대로 넣은 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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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로 재밌겠네요. 최옥수 네, 교장 선생님 성함에서 네, 따왔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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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군요. 그럼 그 이렇게 잡으실 때 네, 내용을 그 인물을 이렇게 그 특징을 잡으실 때 네. 처음부터 이렇게 좀 어리숙하고 좀 진실된 이런 그 주인공을 그렇죠.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그러면요. 거예요? 예, 예. 아 그럼 너무 똑똑해도 안 되고 아. 조금 어리숙하지만 음. 참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성실하고 남을 나보다는 남을 좀 먼저 생각하는 그런 형의 아이를 좀 음. 제가 구상을 했던 거고 아. 그것이 이름하고도 또 결국은 어울려서 제가 억수 그렇네요. 꺼봉이 억수라고 꺼벙이 억수 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습니다. 그 몇 년도에 그 초판이 그것이 나왔었죠? 2007년 2008년도에 나온 거죠. 예 2007년, 그러니까 2008년 네. 2008년서부터 첫 권이 나오고 네. 그 출판사에서 이제 첫 어린이 책을 내기로 한 것이 첫 번째 권이 꺼봉이 억수거든요. 네네.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20년 동안에 123권인가 나왔어요. 그 관련 동생들이. 예. 그랬는데 네. 작년에 단행본을 그 집에서 결국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네. 새 출판사가 필요했는데 마침 그 책모종이라는 출판사에서 선생님 네. 제가 이 책을 다시 내겠습니다 해가지고선 아. 요번에 나온 거죠. 책모종 좀 생소한 예, 근데 그 그 곳인데요. 오래된 건 아닌데 한 4-5년 된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좀 패기도 있고 어떤 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플랜을 가지고서는 시작하고 있는 저 음. 출판사고 인정도 네.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꺼벙역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재밌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예. 네, 다시 돌아올까 하는데요. 선생님 추천곡 있으시죠? 예. 제가 보화를 쓰면서도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제 시 네. 속에 고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네. 김성희 선생님이 에, 보시고서는 작곡을 했고 그걸 네. 바리톤 송기찬 선생이 불렀습니다. 예. 네. 제가 또 좋아하는 저 가곡입니다. 예. 네. 그러면 윤수천 작가님의 시, 김성희 작곡, 예. 송기찬 바리톤이 부르신 고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릴 적 내 가슴 안에도 고래 한 마리가 살았네. 푸른 몸집에 눈부신 고래가 살았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고래가 보이지 않았네. 고래의 숨소리만 간간히 들렸네. 하나의 고래는 지금 어느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까. 나는 오늘도 바닷가에 나와 먼 바다를 바라보네. 하얀 머리와 주름 투성이 얼굴로 먼 바다를 바라보네. 하나의 고래는 지금 어느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까. 나는 오늘도 바닷가에 나와 먼 바다를 바라보네. 하얀 머리와 주름 투성이 얼굴로 먼 바다를 바라보네. 네. 네. 선생님 작곡하신 고래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시는 또 예.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 시의 내용이 결국은 어린 날의 꿈을 갖다가 네. 그 돌아다 보는 어떤 나이 든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허연 머리와 주름진 얼굴로 바다에 나와서 그 옛날 마음속에 품었던 그 고래를 갖다가 상상하면서 뭐 쓴 시입니다, 이게. 예. 아, 네. 끝부분에 네. 이 허연 머리로 하고 그렇죠. 이렇게 네, 네, 주름진 얼굴로 네. 뭐 바다를 바라본다 이런 부분이 나오던데요. 네. 아, 좀 자신의 이야기를 예, 제 자, 얘기면서 예. 또 어떤 그 동년배들의 어떤 음,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인간의 공감을 어떤 얘기일 수도 네, 있어요. 공감할 뭔가 수 있는 것 그럼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의 그 나중에 이렇게 보겠거니 하는 그런 게 그려지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윤수천 씨, 김성희 작곡, 바리톤 송기창님의 고래 들으셨습니다. 네, 그 지금 저희 앞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네. 꺼벙이 억수 시리즈 이야기가 나왔고요. 참, 이 책이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왔다고 예, 들었는데, 예. 어제 나와서 네. 서점에는 아마 다음 주에 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그 꺼벙이 억수가 탄생한 네. 그 지동 벽화만 네, 마을에 네. 살고 계신데요. 봄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작가님께 지동은 어떤 곳인가요? 아, 제가 지동에서 산 지가 벌써 5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살다 네. 보니까 네. 또 성주변이고 산책하기 좋고 또 그 산책하면서 제가 작품을 구상하기에 좋고 해서 아,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가장 좋은 어떤 그 터에서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일단 물리적 환경이 받쳐주니까 그렇지요. 시나 동화나 이런 것들이 막 샘솟게 나오시는 네, 환경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사람도 그렇고 그쵸. 동물도 그렇고. 네, 네, 저도 그 거기 성곽길을 걸어보니까 네. 저절로 시상이 아,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좋더라고요. 어, 그 초록이면 초록일 음, 대로 또 음, 눈 오면 눈 올 대로 음. 제가 눈 올 때 가봤었는데요. 네. 너무 겨울 춥더라고요. 풍경도 좋죠. 아, 근데 그러면요. 겨울에 너무 춥더라고요, 예, 바람이. 예, 예. 괜찮으세요, 선생님? 겨울에도 산책을 하세요? 겨울에도 시간을 조금 줄이지요. 아, 예, 낮에 예, 따뜻할 때만. 예. 그런데 눈이 내린 날의 어떤 네, 성곽 주변 이건 네. 상당히 참 뭐라고 할까 오히려 그 꽃이 화사하게 핀 봄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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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네, 되게 그 매력적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게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네, 눈 내린 성곽도 되게 네. 아름답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 선생님 댁 앞에 네. 억수 그림도 있지 아, 않나요? 예. 그것은 이제 지동복지센터에서 네. 제가 이제 좀 억수이로 해가지고선 글도 많이 좀 이렇게 썼고 또 네. 그것이 어떤 그 매체들에서 좀 홍보도 좀 해주고 많이 네. 알려지고 뭐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저희 집이 단독이거든요. 네. 또 벽도 조금 긴 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아이들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 원래 네. 아이고 저로서는 영광이지요. 해서 음. 그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 저 벽면을 갖다가 꺼봉이 억수에 나오는 아이들 그림으로 채워진 겁니다. 아, 네, 네. 예, 2015년도에 그렇죠. 그려져서 그래서 작년이 10년째였던 것 벌써 같은데. 10년이 됐죠. 네, 예. 지금은 많이 좀 퇴색을 했다 예, 그거 그럴까? 혹시 좀 리터치하거나 새로 그려야 되지 근데 그게 않을까요? 쉽지는 않아요. 네. 아, 네. 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네. 저 관계자분들 좀 그 그림 리터치 좀 네. 부탁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선생님이 작가님의 하루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나요? 뭐 남들과 똑같다고 봐야죠.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3시경이면 눈을 떠요. 그리고 3시요? 남들보다는 아마 서너 시간 앞을 두고서는 먼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뭘 하느냐? 샤워를 하고 네. 신문을 보고 네. 또 컴 앞에 앉아서 어제 쳤던 원고를 보고 새로 아. 쓸 원고를 집어넣고 뭐 해서 아. 거의 아침형 인간입니다, 제가. 글을 예, 쓰시는 예, 예, 시간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깨어 있는 그렇죠. 시간에 글을 쓴다는 그 뭔가 그 혼자 깨어서 글을 예. 쓰신다는 그런 느낌이 또 있을 것 같은데 3시에 깨시면 대체 몇 시에 주무시는 전 한 거예요? 10시경에 되게 저 잡니다. 아, 예, 예, 예. 10시에 그러니까 뭐 주무시고. 한 5시간
예, 눈 좀 붙인다고 할까? 제가 원래 아. 좀 잠이 없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른들한테서 많이 시청을 받았어요. 왜? 음. 고향 같은 데 가서 제가 잠을 자면 새벽부터 설치게 되더냐요. 왜 아침 새벽이 빨리 안 오나?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른들이 넌 잠도 없는 애냐? 이래서 조금 음. 좀 핀잔도 받았다고 할까? 그런데 저로서는 남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깨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예. 네. 그리고 머리도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서 어떤 그 글도 많이 생산된다고 할까? 예. 네. 그래서 주로 저의 작품의 8월은 거의 다 새벽에 예,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 아침 식사는 몇 시에 하시는 제가 한 거예요? 6시부터 7시 사이에 하죠. 아. 좀 이르죠, 좀. 뭐 예. 저희 할아버지도 예전에 한 예, 7시쯤 예, 하셨던 예. 것 같은데 예. 그러면 3시에서 한 6시까지 그렇지요. 뭐 꼭 3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조금 제도 뭐 휴식도 취하고 이러지만 어쨌든 한 3시간 후에 식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없던 시대에는 제가 나와서 또 버스를 타고 네. 좀 이제 뭐라고 할까? 제 나름대로는 창작 여행입니다, 그게. 아. 이를테면 송산 쪽으로 아니면 용인 쪽으로 아니면 경기도 광주 쪽으로 갔다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다시 돌아오니까 한 12시쯤 되지요. 아, 그럼 딱 아, 점심 드실 예, 시간이네요. 되게 그렇고 그래서 아. 오전 일과를 그렇게 보내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못하고 제가 점심을 먹고 한두 네. 시간을 조금 이제 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산책 행궁동 주변을 예, 산책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버스를 타고 또 교회도 나갈 수 있고. 아, 그러시군요. 와, 대단하세요. 저 선생님이 네. 예전에 새벽형 인간이라고 네, 말씀하셔서 네, 저도 네. 그때 되게 머리가 맑다 제일 말씀하셔서 막지요. 그래서 제가 저 한 4시에 깨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때 제가 그 서류를 할 일이 있어서 서류를 적으려고 4시에 아, 깼는데 네. 저는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예. 잠이 쏟아져 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밤 야간형 인간인 것 아, 같아요. 그거 있지요. 올빼미살인가 봐요. 예, 제가 아는 저 최창원 선생님의 작곡가 그분은 네네. 밤에 작곡을 하시죠. 아. 예, 그래서 10시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작업을 하세요. 아, 밤을 밤에. 꿀딱 그러고 새시네요. 낮에 주무시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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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분이 계시고 밤에 작업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저도 예. 저녁 시간에 다 잠들고 나서 그렇죠. 다 공통적이긴 하네. 남이 잠든 아. 시간에 일하는 거는 예. 저도 잠들고 가족이 다 잠들고 나서 저도 저녁에 예. 뭐 라디오 대본을 쓴다던가 아니면 다른 또 서류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 시간에 또 뭐 라디오 편집을 한다든가 어. 뭐 그러긴 하는데 사람마다 좀 약간 아, 그렇군요. 저녁형 인간, 아침형 예. 인간 뭐 이런 게 좀 예, 있는. 체질적으로 서로 다르죠. 예, 생체 체질, 리듬이. 예, 예, 생체 예, 리듬이 예. 그래서 저는 아침형이니까는 아, 예.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 그 요즘 읽고 계시는 책도 궁금한데요. 요즘 요즘 혹시 책 어떤 책을 읽고 요즘 계신지? 에세이류를 좀 제가 좀 보고 있고 가벼운 거 아, 일테면은 네, 조금 나이가 들어 보니까 네. 물론 옛날 읽었던 어떤 고도를 아, 기다리며 네, 또 명작도 있고 네, 네, 또 해명의 작품도 있는데 네. 그것도 있지만 요즘은 가벼운 작품 일테면 피천득의 수필 같은 아, 거라든가 네, 예, 피천득님. 오히려 짧으면서도 상당히 그 맛이 나잖아요. 그쵸. 예, 어떤 에세이류를 갖다가 요즘은 좀 가까이 머리맡에 두고서 간간히 읽고 있습니다. 네. 네. 추천곡 하나 듣고 저희 예, 또 돌아올까 하는데요. 예. 어떤 곡 들으시고 어, 싶으세요? 이번에는 네. 방실이가 부른 서울 탱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예, 네. 힘차게 그러면 예, 예, 방실이가 예, 부른 예, 네, 서울 탱고 듣고 다시 예, 돌아오겠습니다. 예. 찾아야 돼서. 네, 저도 오랜만에 방실이의 서울 탱고 들었는데요. 이거 네. 제가 중학교 때 아, 나왔던 노래인데 저도 이분이 시원시원하게 노래를 잘하셔서 좋아했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노래를 좋아하셨던 계기가 있을까요? 글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할까 그 짧은 그 시 속에 어떤 인생의 의미 같은 게 들어 있지 않나. 예, 맞아요. 인생이라는 게 좀 가사가.
어떻게 살고 보면 결국 허무한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참, 잠시 왔다 가는 건데 그걸 갖다가 참 잘 했고 곡도 거기에 어울리지 않나. 또 네. 방실이가라는 어떤 가수도 참 잘 불렀다. 아,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고 맞아요. 대 주변에 또 그 은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예, 네. 시를 아주 잘 쓰는 시인인데 꼭 노래방 가서 부를 때는 이 노래를 빼놓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서 볼 적에 그렇게 그 모습도 좋고 해서 제가 음. 이 노래를 또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시게 네. 됐군요. 네. 저도 한번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 저 막 춤추는 것도 따라하고 예, 그랬었거든요. 혹시 은결 작가님이 춤은 따라 추지 않으시죠? 글쎄 춤추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 노래만 부르시군요. 예, 네. 예. 예, 저희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윤수천 작가님께서 원래 동시를 쓰시다가 예, 예. 동화로 방향을 바꾸신 걸로 아는데 그 예.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동시를 쓰다 보니까 네.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좀 생기더라고요. 재미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동시를 쓰면서도 동화 쪽으로 방향을 바꿨지요. 네. 예, 그래서 쓴 것이 첫 번째 쓴 게 도둑과 달림인데 이것이 참 그 재밌게 는 내용으로 돼 있고 그것이 또 네. KBS 어린이 극장 속에서 그 탤런트가 나와서 네. 그걸 얘기를 또 해주는 바람에 또 이렇게 많이 음. 알려졌지요. 예. 그렇군요. 첫 작품이 도둑과 달림. 달림이었군요. 예. 네. 네. 그렇다면 도둑과 달림 이야기 짧게 조금 해주시면. 예, 요것은 도둑이 네. 달만 보면 발이 떨리고 가슴이 울렁거려서 도둑질을 못해요. 아. 그러니까 저는 달을 양심으로 본 거예요. 음. 그럼 달을 안 봐야 되는데 그 안 봐는 방법을 아무리 궁리를 해도 자기는 생각을 못해. 그러다가 어느 날 스님을 만나서 네. 스님한테 자기의 그 심정을 고백을 한 거예요. 아. 스님, 저 달을 어떻게 안 보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스님이 얘기를 그러면 자루를 뒤집어 쓰고 다니게. 아하. 그래서 자루를 뒤집어 쓰고 도둑질을 하러 나간 거예요. 네. 근데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하도 이제 그동안에 도둑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숙련이 돼가지고 손만 짚어도 이게 어느 집 담장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높은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갔더니 마침 그 집은 제사가 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깨어 있잖아요. 네네. 그 제사 음식을 차리고 있는데 마당에서 뭐가 자루를 뒤집어 쓰면 퉁 떨어지거든. 그 도둑인 걸 모두 알았지. 그쵸. 그래서 얼른 나가서 장정들이 도둑을 갖다가 묶어서 한 옆에 몰쳐놓고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 제사법을 잡수신 분이 옛날 포도대장이셨다. 아우, 저렇게 돌아가신 뒤에도 도둑을 잡으셨구나. 그 소리를 들은 도둑은 아차,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서는 이윽고 하늘에서는 그 달림이 네. 그래 웃고 있는 것이 그 도둑과 달림입니다. 마지막 장면이군요. 예. 네. 그것도 그림 동화책으로 만들어진. 그림은 아니지만 아. 한 25매 되나요? 네. 200자 원고지로는 네네. 예, 어쨌든 짧은 동화면서 또 동화 선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림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네. 의미에서는 그림 동화의 일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달림이 예. 웃는 장면이 예, 되게 그게 인상적일 결국은 것 예. 같아요. 네. 예. 네. 그 도둑은 또 네. 동화 속에 나오는 제 도둑은 또 착합니다, 모두. 그렇네요. 양심을 예. 예, 달림으로 표현하셨다니까 예. 이것도 직접 한번 나온 걸 읽어보면 더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참 그 동화 선집도 예. 작년인가 또 내시지 않았어요? 예, 그게 언제 냈는가 하니 21년도에 냈습니다. 21년도에 예, 그때 내셨어요. 제 동화 단편만을 추려서 한 90편을 갖다가 고요 아침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 이지엽 교수께서 네, 그 네. 저 운영하시는 네. 그 출판사에서 네. 내겠다. 이래서 6권으로 나온 거죠. 아마 생존 작가 중에서 선집을 이렇게 6권까지 낸 사람은 제가 처음이지 아닌가. 대단하세요. 90편이나 동화. 그렇죠. 그걸 갖다가 6권에 나눠서 네. 예. 와, 나온 그 거죠.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 작품 활동하시는 게
예, 이렇게 그렇죠. 동화시를 많이 쓰신 비결이 그동안에 이제 한 아닌가? 50년 됐으니까 아, 네. 쓰고 쓴 것 중에서 또 추려서 그때 네. 동화 선집이라고 해서 낸 거죠. 아, 예, 더 네. 많은데 그중에서 예, 추린 추리셔서 거죠, 좀. 예, 추렸죠. 그러면 혹시 작품을 뭐 몇 권 작품이 쓴지 이제 기억하셔요? 뭐 아무래도 그 이상 됐겠죠. 아, 예. 몇 권 쓰는지 기억도 몇 편을 썼는지 기억도 못 하실 정도로 아, 많이 쓰셨는 그것은 이제 뭐 거예요? 해서 한 글쎄 단편으로 치면은 뭐 한 몇백 편 100, 됐나? 한 20, 130, 40편 되겠죠. 예, 아, 예, 네. 와. 근데 사실 어떤 작가님은 네, 그 책이 쓰시기 너무 힘들어 네. 가지고 몇 권 그 안 되시는 몇 편 안 되시는 분도 예, 이제 그런 분도 있거든요. 계시죠. 예. 왜냐하면 근데 과작이라고 그러죠. 그걸 예, 네네. 일테면 한 작품을 오래 만지고 계시고 또 내고 네. 나서도 간격이 있어가지고 네. 일생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쓰신 분도 있고 예예.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다작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것이 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쵸. 다작을 하다 보면 또 타작도 나오죠. 나오기는. 예, 그런데 쓰다 보면은 좋은 작품만 쓴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쓰다 그쵸. 보면 의외로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씁니다. 쓰다 보면은 오히려 좋은 작품이 의외로 나온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많이 좀 쓰는 편이라고 네. 할까요? 또 예. 의뢰를 받으면 바로 이렇게 또 아, 떠오르신다고 예. 저번에 이야기하셨던 게 또 그거 하나는 되게 제가 예. 자신합니다. 예. 이를테면 청탁을 받으면서 작품 구상이 되는 경우가 더러 많아요. 예. 그러면 음. 빨리 써지고 네. 그게 안 될 경우는 조금 시일이 걸리고 어, 그렇습니다. 그 예. 저번에 그 인터뷰 아, 때 그렇습니까? 그게 기억나네요. 아, 네. 보통은 그렇게 청탁받고도 음. 바로 생각하는 되게 고뇌하시는 아, 분들이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죠, 많은데 의외로. 예. 그래서 청탁받으면 바로 이렇게 떠오신다 예. 그래서 되게 특이하시다 예. 이제 생각을 그런 했던 분들도 게 좋은 작품 쓰기 위해서 그런 거고 네. 저는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한다고 그럴까? 예, 이런 것도 있고 뭐 근데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걸 내세울 만한 것은 못 됩니다, 사실은. 근데 예. 작가님 작품이 예. 그렇게 또 짧지만 가볍지만은 아, 않거든요. 예.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예. 저는 짧음 속에 그 들어있는 그 의미들을 되새겨 보게 되는데요. 음. 그 참 그 친구들하고 아까도 그 작가님들하고 교류하시면 상가들을 좀 더 많이 뛰어다니시고 싶다나 뭐 하여튼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예. 또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어린 시절 돌아간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 좀 더 친구들하고 네. 산과 들로 강으로 많이 이렇게 좀 뛰어다니고 싶습니다. 또 네. 여행도 좀 하고 싶고 네. 뭐 저희 어린 날에는 여행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요. 뭐 이웃 동네 그렇죠. 다니고 결국은 나름대로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고 한 정도였는데 지금 아이들은 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지금 네. 해외 여행까지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린 날에 보는 어떤 세상 이야기 이게 음. 참 지금 생각하면 좀 부럽다고 할까? 예, 그런 아.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다면 더 재미있는 동화 작품이 많이 나오겠네요. 어릴 때 예, 아무래도 경험으로. 조금 또 동화의 세계가 좀 넓어지겠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골에 사셔서 예, 어릴 때 이런 재미난 추억거리가 많지 않으세요? 예, 제가 그러니까 아주 시골은 아니고 네. 읍이었어요. 그리고 아. 또 제가 그 어린 날에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6.25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아. 속 또 휴전이 됐다고 아. 하더라도 폐허 이런 속에서 네. 조금 뭐라고 할까 그렇게 아무런 예 윤택한 어린 시절 보지 못했어요. 예, 일테면 네. 잿더미가 된 속에서 아. 어떤 그 자라고 또 가지고 놀았던 것도 탄피 같은 걸 가지고 장난감으로 가지고 아 살았고 뭐 네. 전쟁놀이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음. 거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아. 아기자기하고 재미난 어떤 아. 이야기보다는 좀 거치면서 가난했던 시절에 어떤 그 좀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남아 있어요. 힘들었던 저희 예, 한국의 역사의 그 그렇죠. 시절에 어떤 있었기 그 때문에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기 맞았던 때문에 어린 시절. 진짜 예, 그래서 그냥 친구들하고 상가들을 마음껏 예, 뛰어다니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다고 예, 그렇죠. 그러셨군요. 예, 아, 네,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예. 지금 현대 아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은 모두 풍족하지요. 사실은 네네네. 모자람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네.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네네. 전에는 연필 하나를 쓰더라도 다 달아서 그 깍지까지 씌워서 썼거든요. 지금은 네.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그럽니다. 연필, 뭐 학습 도구들 잃어버려도 찾아가질 않는데요. 맞아요. 새로 색연필 뭐 이런 사면 거. 되지? 네. 이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물자의 소중함, 자연의 소중함, 어떤 이런 것을 모르고 자라지 않는가. 이걸 좀 네. 알아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교육을 통해서 아는 것도 실은 아니거든요. 맞죠. 네.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자기가 깨닫는 거죠. 이런 그 것들이 조금 아쉽고 네. 또 정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도 조금은 옛날 우리 어릴 때 정하고는 좀 다르지 않는가. 네. 애들 너무 스마트폰만 해요. 그리고 너무 똑똑해진 것도 음. 조금은 어린 날은 좀 어린 날다운 어떤 심성을 가져야 되거든. 그쵸. 예. 어린이다움. 한 예를 들면 최일남 선생의 그 골방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 6.25를 겪었어요. 겪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모두 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음. 외모는 그대로인데 생각 자체라든가 의식은 그 어린 날에 순수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네. 아쉬움을 갖다가 쓴 것이 골방입니다. 그거 음. 마찬가지로 어린 날은 어린 날 나름대로의 심성도 있고 순진함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요즘은 너무 또 빨리 지나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을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꺼벙이 억수를 통해서 네, 아이들이 네, 좀 어린이다운 순수함과 네, 그런 것들을 다시 또 되새겨 보고 네, 그런 걸 좀 되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네. 시리즈도 좀 썼습니다. 네네. 사실은. 예, 다시 지금의 아이들에게 예. 어린이들에게 꺼벙이 억수를 적극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그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예, 음악 한 곡 듣고 올까 예, 예, 싶은데요. 예, 예. 어떤 곡 이번엔 신청하시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배운 건데 네. 동무생각이라고 있어요. 동무생각. 동요. 동무생각. 동무. 동무 그게 생각. 네. 사우라고도 하고 네. 그런데 그걸 하나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동무 생각 듣고 다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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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겠습니다. 예. 네. 가곡 황병덕 님이 부른 동무 생각 듣고 왔습니다. 어 윤수천 작가님 이 동무 생각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중학교 때 제가 김희천 선생님한테서 배운 것이 바로 이저 사우 동무생각이었어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고 우리 친구들 뭐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 사이에는 이제 저 세상 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불러보는 노래가 바로 이 저 동무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을 한 겁니다. 네. 네. 좀 요즘 아이들도 친구의 소중함 뭐 요런 걸 좀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느끼겠지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그 절실함과는 또 거리가 좀 있다고 봐야겠지요. 다르군요. 네. 저도 사실 부산 사람이라서 네. 저 수원에 온 지 거의 15년 아, 됐는데 친구들을 자주 음, 바쁘다는 핑계로 보러 못 가서 음.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또 네. 멀리 있어야 또 생각이 나고 그립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꺼벙이 역수 재발간 리뉴얼 기념으로 독후감 공모전도 열린다고 예, 들었는데요. 예, 예. 네. 어떤 공모전일까요? 이제 출판사 측에서는 네. 새롭게 이래 좀 꾸민 책을 내면서 기왕이면 좀 이걸 좀 알려야겠다. 어떤 홍보 차원도 있고 네. 또 요즘 아이들이 이 꺼봉이 역수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작가에게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을까? 뭐 나름대로 그런 것도 파악하고 싶고 해서 어떤 다양한 어떤 의미로 요번에 저 독서 감상문을 좀 모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는 아. 상당히 아주 또 기쁜 네. 일이지요. 꺼벙이 역수를 읽은 아이들이 많아서 예, 네. 이건 좀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제가 자세한 이야기 드리면요. 어 어린이 독서 감상문을 모집하는데요. 대상은 전 초등학생이고요.
그리고 공모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는 6월 15일에 개별 통보 예정이라고 하네요. 시상 내역은 최우 수상 1명은 문화상품권 20만 원, 그리고 우수상 2명 문화상품권 각 10만 원, 그리고 장려상은 5명 문화상품권 각 5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초등학생을 가지신 자녀분, 그 어머님들은 아이들에게 꺼벙이 역수 독서 감상문에 참여하라고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많은 친구들이 네, 이번 독서 감상문 모집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꺼벙이 역수는 많이 읽어서 많이들 참여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선생님 저 또 혹시 또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그때 청탁원을 쓰고 또 하나는 이제 제 나름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그림 동화책에 대한 어떤 저 바람이라고 할까 해서 그림책을 좀 내고 싶다 하는 건데 아, 어떤 소재는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출판사하고의 어떤 또 인연도 닿아야 되고 해서 좀 관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네. 근데 그때 그 짧은 시를 또 네, 쓰셨잖아요. 있지요. 네, 작년에 또 내시고. 사행시. 사행시요. 네네네. 그 저한테 또 선물도 주시고 했는데 네네네. 짧아서 읽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도 사행시 쓰고 계신가요? 가끔 씁니다만은 네. 뭐 전처럼 그렇게 줄기차게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쓰진 않고 있고 어쨌든 시를 써도 네. 그 네 줄짜리 시의 어떤 맛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도 간간히 그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하고 있고 쓰고 음. 있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 네. 적으신 사행시 하나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요즘요. 뭐가 있나? 글쎄. 예전에 적었던 거라도 되게 그 좀 예. 마음에 드는 사행시. 이 시는 잘 적은 것 같다는 사행시 하나만. 그런 게 있지요. 일테면은 뭔가 햇살 한 줌이라고 할까? 네. 추운 겨울날 문틈으로 들어온 햇살 한 줌. 지상에서 가장 따스한 이불 한 채. 요게 어떤 네. 모두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네, 예. 햇살 한 줌, 이불 한 채. 예. 너무 좋은 것 어떤 같습니다. 햇살을 이불 한 채로 본 거예요. 네, 따뜻한 예. 이불이네요. 음. 네, 겨울에 따스한 햇살 아래 예. 있으면, 음. 창가에 햇살 그렇죠. 있으면 예. 등이 따뜻해지거든요. 음. 네. 그럼 햇살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건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요. 그럼, 예. 그쵸. 그래서 네. 왜 옛날에 그리스의 어떤 그 철학자가 네.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당신 지금 나한테 바라는 게 뭐이라니까 지금 잠깐 비켜주시오. 햇빛을 가리고 있지 않소. 아,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있죠. 바로 네네, 그거예요. 네. 예. 네, 특히 또 음. 유럽 사람들은 햇빛이 그렇죠. 또 하나는 나오면, 네. 돈키호테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르반테스 아니에요. 네네. 지옥에서 썼거든. 감옥에서. 지옥이 아니 네. 감옥에서 감옥에서 썼어요. 썼어요. 어떤 네. 그 회개의 어떤 비리에 얽매여서 거기 얽매여 가지고선 썼는데 가장 재미없는 곳에서 가장 재미있는 얘기를 쓰고자 한 것이 바로 돈키호테예요. 돈키호테군요. 예. 몸은 묶여 있지만 그렇죠. 상상력은 막 날개를 그렇죠. 달아서 돈키호테 그렇게 돈키호테처럼 여기저기 그렇죠. 다니고 그래서 싶었던 그 작가예요. 감옥에 들어오는 햇살 한 점 아. 이걸 보면서 자기의 거기서 어떤 소설을 갖다가 풀어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일테면은 아. 그러니까 햇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음. 가지 의미가 있고 인간에게는 네. 가장 희망적인 어떤 빛깔이 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아까 예 그 햇살 한 줌도 희망 한 그렇죠. 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감옥이라는 것도 햇살을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네. 바로 그리고 또 그렇네요. 하나는 요즘 어떤 그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환자들한테서도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햇빛을 쬐라. 네. 예. 그 햇빛 속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인간에게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요소들 있잖아요. 네. 비타민 예. D가 빛도 있고 네. 우선 햇빛을 봄으로써 인간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네, 거 아니에요. 기분이 예. 좋아지는. 그래서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이걸 떠나서라도 꼭 인간에겐 필요한 어떤 그 음.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됐습니다만 아, 아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요즘 사실 너무 그 네. 일하고 네.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아, 길거리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막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친구도 있는데, 음. 네. 햇빛 하늘을 한번, 보고 네. 하늘 보고 햇빛을 맞아요. 또, 네. 햇빛의 했으면 따사로움을 좋겠어. 느끼고 하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예, 드네요. 예, 아, 네.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봄 햇살을 또 느끼면 예. 예. 특히 더 좋을 것 아, 좋죠. 같네요. 모든 게 요즘은. 소생하잖아요. 네, 네. 예, 작가님 저희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예, 방송을 끝나갈 시간이 다 예, 돼가고 예, 있는데, 예, 독자들하고 예, 시민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예. 않을까 뭐 싶습니다. 시민들까지는 좀 못하고 독자들에게, 네, 제 독자들한테 네, 예, 뭐라고 할까 하루하루 참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재밌다는 음, 것은 그냥 뭐라고 할까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그 삶의 의미를 지니면서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 네, 오늘 이 순간을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 그럼 누구와 있을 때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게 좋으냐? 이것이 결국은 하루하루 쌓여서 일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벌써 80 중반인데 네, 돌아다 보면 그 어린 날 하루하루가 평범한 것 같아도 가장 소중했던 시간들이에요. 예. 네, 또 마종기라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마혜송 선생님의 아드님이거든. 아, 네, 외국에 이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평생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했더니 적어내는 그 답안지를 보고서는 놀랬다는 거예요. 왜? 온 가족이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일터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녁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주고받았을 그 평범한 일상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 거기에는 장관을 했던 사람, 교수를 했던 사람, 또 재벌 회장이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크고 거대한 것이 행복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있었던 일이 가장 행복했다는 얘기를 적어서 음, 그걸 갖다 수필로 썼어요. 아, 예, 제가 이걸 네, 읽고서는 역시 사람은 그렇게 밖으로 떠도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고 많이 가진 것만 행복이 아니고 누구와 가장 작은 어떤 삶을 이루면서 살았는가가 가장 행복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세상 깨달았던 것을 제가 네. 느꼈습니다. 예, 소확행이라고 요즘 그런 이야기가 예, 있더라고요. 그렇죠. 소소하지만 저희 아, 그렇죠. 일상에서 오는 그런 행복들이 예, 더 소중한 순간이 아닌가 싶은 그렇죠. 생각이 예, 예. 듭니다. 아, 네. 초봄 햇살 같은, 네, 윤수천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만나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 태양 가득히 OST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J 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억수처럼 웃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